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편에 이어서 어깨 안정화 운동, 이제 정적 운동 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편에 동적 안정화 운동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이번에 정적 안정화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목적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동적 운동에서는 불안정한 스카플로 휴머럴 리듬, 견갑상한 리듬이 깨져 있을 때 그 정상적인 견갑상한 리듬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동적 안정화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정적 안정화 운동은 견갑상한 리듬이랑 별개죠. 왜냐면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아예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견갑상한 리듬이라는 거는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목적이 다르다는 거. 제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움직임에서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이 뭐 어떤 질환에 의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오셨어, 뭐 수술을 받고 오시거나 하셨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적인 운동을 바로 할 수가 있나요? 하기 어렵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동적 안정화 운동이 제한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피트니스 센터에서 내가 정상적인 회원분들을 대상으로만 PT를 하고 있다, 혹은 내가 적용할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죠. 그리고 약화된 근육들의 활성화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동일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동적 안정화 운동에서는 제가 크게 승모근, 뭐 상중 하부 승모근, 그리고 전거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스카플로 휴머럴 리듬을 만드는 근육이니까, 주도적인 근육들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숄더 그리들, 어깨 이음뼈에 해당하는 모든 근육들이라고 해도 되고, 그 중에 좀 대상을 선정을 하자면 자세성 기능하는 심부에 있는 근육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표면에 있는 슈퍼피셜한 근육들은 대부분 움직임이나 운동성 기능한다고 설명드렸었고, 주로. 그리고 심부에 있는 근육들이 제일 최초의 움직임을 하거나 자세성 기능을 하는데 주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승모근보다 좀 더 안쪽에 있는 뭐예요? 승모근보다 안쪽에 있는 능형근, 그러니까 등 마름근이죠, 신용어로. 그리고 제가 다뤘었던 회전근개 4가지, 그리고 전거근은 어차피 심부에 있는 근육이고 어깨 안정화랑 너무 직결되어 있는 근육이니까 전거근을 어깨 안정화에서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런 근육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운동이 플랭크 타입입니다. 플랭크는 코어 운동인데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플랭크는 코어 운동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왼쪽 사진은 제가 대퇴에다가 벤치를 받쳐놓고서는 어깨로 버티고 있죠. 자, 원래 플랭크 자세에서는 우리 트렁크를 지키고 있는 근육들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운동이잖아. 대퇴골이나 골반 쪽에다가 벤치를 놓으면, 고정축을 놓으면 우리가 중심부를 통제해야 되는 기능은 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운동 기능에서 탈선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거는 버티고 있는 데는 어깨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랭크 타입으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자, 30초로 먼저 진행을 해보고 된다 그러면 1분으로 늘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차도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초가 되기도 전에 불안정하면 견갑골 내치견이 뜨거나 내치견에서 또 하각이 뜨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죠. 어깨가 버티지 못하고 견갑골이 점점 모인다거나, 모이다 못해 견갑 내치견이 갈비대에서 립케이지에서 멀어지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깨 안정화가 깨진다라고 보시고, 지속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역치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운동을 시켜야 되겠죠. 또 되면 대퇴를 받치고 있던 벤치를 좀 더 불안정한 이 짐볼로, 그리고 밸런스 패드인가요?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쓰는 패드를 이용해서 더 난이도를 높여서 할 수 있다. 근데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 동적 안정화 운동을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 플랭크 타입이죠. 측면 코어 운동이잖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 버티는 쪽 어깨가 견관절의 정적 안정화를 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 체간이 엄청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어깨가 불편하다, 목이 아프다, 이런 피드백을 받는 이유가 트렁크보다 어깨 관절에서 내 상지의 무게를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에서 지난 과정이 지금 이거죠. 덤벨 사이드 플랭크, 덤벨 같은 거 이렇게 잡으시고 위로 뻗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덤벨 올려놓은 상태에서 뻗어놓은 상태에서 정적 안정화 시키는 거고, 이쪽은 버티고 있으니까 정적 안정화하는 거고, 이거는 측면 코어 운동이니까 어깨 안정화 안 된다, 어깨 안정화 운동이니까 측면 코어 운동이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둘 다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플랭크 타입의 운동보다는 두 가지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통합 운동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이게 프론 레이즈예요. 프론 N이 빠졌네요. 이거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레이즈 타입으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Y 레이즈, I 레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동적 운동에서 밴드 가지고 이렇게 뒤로 당겼던 운동들, 이런 거를 이제 버티는 운동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봉을 잡고서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맨몸으로 시키면 버티는 기능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 하실 겁니다. 처음에 환자분들은. 사실 이제 단계로 치자면은 이 단계가 아마 가장 이 첫 번째로 선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제일 쉬운. 그리고 이 엎드려서 레이즈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견갑골의 포스테리어 틸트, 그리고 견갑골 후글 플러스 흉추의 신전이 제대로 못 일어나면 제가 뭐가 펴진다 그랬어요?
목이 과도하게 펴지거나 요추가 과도하게 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어깨만 볼 문제는 아니고 척추의 신전이나 견갑골의 포스테리 틸트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태틱 숄더 플렉션. 이게 지난번에 또 동적 운동이랑 동일한 거죠. 지금 팔 이렇게 올렸을 때가 가장 숄더 플렉션의 최대 가동 범위잖아. 180도 만든 거잖아요. 180도 만들면 견갑골 60도, 상완골이 120도 만들어서 180도 만들어지는 거죠. 180도 만들었을 때가 가장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야. 어느 하나의 가동성이 떨어지면 분명히 불안정할 거란 말이죠. 견갑이 너무 많이 돌아갔다든지 혹은 너무 오지 못한다 그러면 180도 유지하는 동작에서 팔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게 부하가 없이 수행하는 거는 난이도가 너무 낮고 무게가 낮은 1kg 덤벨부터 시작을 해서 무게를 올려가는 방법으로,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면 같은 건데 제가 플레이트를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았죠. 왜냐면 손가락으로 쥐는 힘을 쓰다 보면은 후어암에 있는 이 전완에 있는 근육들이 같이 힘을 쓰기 때문에 분산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거는 팔이 180도 올라갔을 때 전극은 하부 섬유가 단축성 수축한 상태에서 정적 수축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려운 운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버헤드 캐리인데 파머스 워크, 무거운 무게를 지고 걸어가는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따라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버헤드 캐리, 이거 캐리 동작은 동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어깨 견관절 입장에서는, 어깨 관절 입장에서는 얘는 완전 정적 수축을 하는 상태인 거죠. 투암 타입이 있고 원암 타입. 어떤 건지 아시겠죠? 투암 타입으로 양쪽에 덤벨이나 무게를 들고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또 옆으로도 걸어보라 그러고 뒤로도 걸어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난이도에 대한 문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쪽을 건치기라고 보고 한쪽을 환치기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암 타입의 운동이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오버헤드 캐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통합 동작이죠. 보행을 하면서 어깨가 버티는 힘을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 동작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전에 있는 운동들도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소개시켜드린 운동들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있는 운동이니까. 팔을 올리고 다니는데 팔꿈치가 구부러진다거나, 지금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져 있는데 팔꿈치를 완전히 피셔야 됩니다. 팔꿈치가 안 펴진다는 얘기는 팔을 올릴 때 견갑골이 상방회전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면은 상완골과 견갑골을 이어주는 뭐 상완 3두근의 롱헤드나 그리고 광배근, 뭐 대원근 이런 애들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근육의 신장성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팔꿈치가 구부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견갑골부터 주두돌기에 붙어 있는 거는 상완 3두근의 장두기 때문에 장두부터 영향력을 보시면 됩니다. 팔을 다 올리지 못하고 팔꿈치가 구부러졌다거나, 아니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팔꿈치는 펴져 있는데 목이 과도하게 아파서 수행을 어느 순간 버티기가 오면 수행을 멈추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정적 안정 운동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동영상은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왜냐면 사진에서 정적 운동이기 때문에 사진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이제 구조해부학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 잠깐 언급을 했었던 등 마름근이죠. 능형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